자, 그러면 제가 메스 레시피를 왜 만들었는지, 만든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죠. 요리수를 처음 만들어 낼 때, 그 마음이랑 비슷해요. 아이들이 제가 교과를 좀 수학을 잘하려면 교과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과를 이제 들어가려고 했더니 연산에서 막혀서 연산에 걸려서 교과 진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산을 요리수를 만들게 됐고 요리수를 아이들이 잘하게 됐어요. 잘하게 됐으니 이제 욕심이 나서 교과로 진입을 했더니 연산도 잘하는데 왜 안 되지?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어, 그래서 좀, 연구를 해봤더니, 그냥 연산은 한글로 말하자면, 가나다라 마바사 익힌 것 뿐이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국어 다 잘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정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책 열심히 읽어가지고, 또 문제도 많이 풀고 해서 이해력도 키우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연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거 하나 끝났으니까, 그거 하나 끝났으니까 이제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데 또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희 미스 레시피 표지에 있는 내용들인데 제가 한번 담아봤어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메스 레시피를 통해서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인데 개념, 개념 꼭 필요해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연산력 넣었어요. 연산이 되면은 어림도 잘 되고 문제 이해도 빠르고 문제 이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다 연산이 잘 돼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속도도 생기고 그래서 연산력 그리고 집중력 필요하죠. 문제 읽다가 또 딴 생각하고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고력도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되겠죠. 문제 해결력, 수학적 독해력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더라고요. 수학을 잘하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길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해왔어요. 그래서 연산을 했으니까 이제 교과로 진입을 해서 우리 원장님들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연산을 잘하면 우리가 연산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학을 잘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연산만 잘해서 안 되니까. 그래서 교과로 진입을 딱 했는데 또 걸리는 것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기본 문제는 연산 잘하면 기본 문제는 그럭저럭 풀어요. 하지만 응용 문제나 심화 문제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 벽이 하나 아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연산도 그렇고 모든 것들 잘하는 친구들은요, 시중에 있는 시중에 있는 교재만으로도 충분히 그 난이도를 타고 올라가서 심화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아이들은 제외하고 그런 친구들은 무슨 교재든 다 잘 풀잖아요. 그런 친구들 말고 이제 연산 겨우 끝내놓고 이제 기본 문제 겨우 끝내놨는데 응용 문제로 넘어서려고 하니까 또 하나의 큰 산이 떡하니 있는 큰 벽이 하나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심화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그 벽을 넘을 수 있도록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뭐라고 지었냐면은 초등수학 매스 레시피 옆에 심화로 가는 길, 심화로 가는 길이라고 네, 옆에 적어놨어요. 심화로 가는 길이라서 심화 문제집인가? 잠깐만요. 볼륨 한 번만 더, 네, 체크할게요. 자, 다른 분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잘 들리는지. 제 목소리가 작은 건지 아니면, 네,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 손민정 원장님 좀 한 번만 더 키워 주시겠어요? 다른 분 잘 들린다고 하시니까. 자, 목소리를 제가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노력해 볼게요. 그래서 심화 문제집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심화 문제집은 아닙니다. 심화로 가는 길을 닦아주는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어떤 교재인지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구성은 구성은 제가 시중 문제집을 보면은 아이들이 그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거는 잘 푸는데 어떤 문제, 그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풀어요?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이가 모르나 보다. 내가 잘 설명해 줘야지 하고 설명을 아주 쉽게 잘 해주면 아이들은 또 잘 풀어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설명을 듣고 자기 거가 됐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비슷한 유형이 또 나와도 아이들은 또 몰라.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 그럼 선생님 한 번 더 다시 설명해 줄게 하고 설명을 해주고 또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는 그냥 선생님들이 풀어주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가기가 쉬운데 그렇게 안 하고서는 설명을 안 해주면 아이가 못 푸니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거를 혼자 힘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해결책을 단계별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만큼 한꺼번에 다 힌트를 주는 게 아니라 살짝 힌트 줘서 한번 너가 해볼까? 그리고 또 조금씩 조금씩 단계별로 줘야 되는데, 그걸 조절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떤 멘트를 줘야 될지. 그런 모든 분들도 쉽지 않고, 그리고 얼마만큼 줘야 될지 힌트를, 그런 부분들도 쉽지 않고, 논문에서도 제가 봤는데, 그렇게 우리 문제집 보면 팁들 이렇게 있잖아요. 작은 팁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예 없다면, 전혀 없다면은 아이들의 실력이 늘어날까? 이런 것들도 논문을 봤더니 잘하는 친구들은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가 혼자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슬쩍 보고 그냥 그거 보고 풀어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 평범한 아이들이나 그런 친구들은 그런 것조차도 없으면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어려워. 못 풀겠어.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조절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난이도를 교재 문제집 선택할 때도 난이도를 잘 보고 선정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재를 소개를 해 드릴 테니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 어떤 친구들한테 이 교재가 필요한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룹마다 다르고 아이들 개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단계는요. 일단은 연산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요리수 요리수 연산을 한 학기 또는 1년 정도는 선생님이 갔으면 좋겠어요. 재학년에 하기면 좀 버겁거든요. 그렇게 한번 요리수 연산이 6개월 이상 선생님이 가고 그 다음에 개념서 한 권을 끝냈으면 좋겠어요. 개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난이도도 또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 개념서도 상관없으니까 낮은 개념서도 좋고 조금 난이도 있는 것도 괜찮고 개념서 한 권 정도는 끝내고 메스 레시피를 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이들에 따라서 개념서를 다 똑같이 했다고 해서 메스 레시피를 쉽게 풀 수 있는 아이도 있지만 그것조차 어렵게 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문제집을 푸는지도 원장님들께서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교재를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너무 힘들게 푼다? 그러면은 개념서를 한번 더 푼다던가 아니면은 개념을 좀 더 잡고 간다던가 어떤 그런 처방이 필요해요. 그리고 잘 푼다, 진입을 잘한다, 그러면은, 진도 속도도 빨리빨리 내주시고, 빨리빨리 넘어가 주시고, 그런 것들, 제가 말이 많았는데, 걱정이 돼서, 이제 우리 원장님들이 판단을 하실 거잖아요. 너무 쉽네? 우리한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실 텐데, 이게 모든 아이들한테 이제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원장님들 아이들 생각하면서, 이 친구들한테 이게 꼭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제가 한 거 아니고 원래 디자인이에요. 치마로 가는 길입니다. 아주 눈에 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필요한 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체크가 되어 있지요. 이게 다 필요해요. 다 길러졌으면 좋겠어요. 매스 레시피를 통해서. 자, 화면이 조금 작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한꺼번에 교재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구성과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교재가 총 개념, 확인, 대표 문제, 연습 문제, 스스로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념과 확인 문제에서는 네, 그야말로 기본서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 문제. 대표 문제에는 이제 필수 유형을 익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대표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같은 유형이 두 개 다 살짝 난도를 조절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비슷한 유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푸는 문제. 이거는 이제 집에서 하는 숙제입니다. 숙제 있어야 되죠, 숙제. 여기서 다 풀면은 안 되죠.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 문제를 저희가 이제 아이가 모른다고 해서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그 아이가 설명해서 잘 이해를 했는지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게끔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이제 없어. 그래서 문제야. 그래서 또 쌍둥이 문제라는 게 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 되게 좋았는데 쌍둥이 문제 가지고는 양이 넘치지 않아요. 양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시중 문제랑 구분이 되는 점이 뭐냐면 매스 레시피의 문제는 한 유형당 많게는 7문제, 적게는 3, 4문제까지 있어요. 같은 유형, 비슷한 유형이. 그래서 선생님하고 대표 문제와 연습 문제를 풀고 나머지 스스로 문제, 총 4문제, 스스로 문제만 4문제인데 그건 집에 가서 숙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유형을 7문제를 반복을 하게 돼요. 못 풀래야 못 풀 수가 없어요. 볼게요. 목차 2학년 교재가 총 2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 2, 3단원이 A권에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B권에는 4, 5, 6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 여기 보시면은 1학기 교재 구성에 여기 A와 B가 잘 수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교재가 한 권으로 도저히 실을 수가 없어요. 한 유형당 7문제를 실어야 되는데 유형이 뭐 한두 가지인가요? 그래서 많이 싣다 보니까 욕심내서 다 싣다 보니까 한 권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물론 한 권에 빼곡하게 다 넣을 수 있지만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좀 문제를 시원시원하게 넣어서 재밌다, 할만하다, 쉽다 그렇게 느끼게끔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이제 목차 세 자리 수 여길 보시면은 개념을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그 개념이 잘 잡혔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혼자 공부할 때에는 개념을 읽고 나서 이거를 이제 회상을 하면서 복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뭐 학원이나 교습소나 이제 교습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문을 통해서 내가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발문하는 것도 쉽지는 또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잘 발문을 잘해주면 좋지만 또 아이들 하나하나 또 발문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개념 대충 읽고 문제 풀면은 그 개념에 있는 문제들도 틀릴 수가 있거든요. 많이 틀리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개념을 확실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 이유인데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의 중요성을 여기서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개념으로 우리가 개념 문제도 풀고 응용 문제도 풀고 심화 문제도 풀고 개념을 이용해서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
개념 잡기에서 개념을 봤다면 개념 확인 문제가 있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로 내가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 확인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쉽지 않아요. 개념을 확인을 너 제대로 했는지 했어 안 했어 이거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실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표 문제가 있어요. 대표 문제 이런 유형들이 나올 거야. 연습 문제, 스스로 푸는 문제 이렇게 해서 5가지가 한 단원에 실려 있습니다. 한 유형에. 그래서 첫 번째 해사리수에서 이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이 이렇게 주제가 딱 나와 있어요. 페이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지 하고 이렇게 목차를 보면서도 볼 수도 있고 우리 원장님들은 목차를 보면서 오, 이런 유형들 꼭 필요해. 이런 것들 한번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개념 잡기입니다. 개념서가 아니기 때문에 개념을 빼고 뭐 많이 넣을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거, 이걸 가지고 개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을 간단하지만 아주 넓고 다 넣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세 자릿수이기 때문에 100이라는 수가 나오죠. 100도 알아보고 몇백도 알아보고 그다음 세 자릿수 수모형으로도 알아보고 각 자리 숫자가 나타내는 값도 알아보고 그리고 띄어쓰기도 해보고 수의 크기 비교도 하고 개념 6개의 개념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 2022 개정에 24년부터 반영이 되거든요. 22 개정이 교과 개정이. 근데 그 새 교육 과정을 저희가 메스레시피가 다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1, 2학년들 올해 이제 1, 2학년 반영되고 내년에 3, 4학년이 반영이 되는데 교재도 새 교육 과정을 다 넣었어요. 거기서 지금 여기 보시면 개념 4에 보시면 각 자리의 숫자가 나타내는 값. 우리가 띄어세기 할 때 100의 자리 숫자가 일씩 커집니다라고 이제 많이들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숫자가 다 수로 변했어요. 그래서 숫자를 쓰는 경우는 이렇게 기호처럼 각 자리 숫자가 나타내는 값, 기호처럼 나타낼 때만 숫자라는 이 단어를 쓰고요. 나머지는 거의 수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타 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집 교육과정 새 교육과정 문제집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다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꼼꼼하게 아이들한테 읽으라고 합니다. 그냥 대충 읽어서는 안 돼요. 개념서를 했더라도 한 번 더 복습하듯이 읽어보라고 하고 또 간혹은 개념서를 띄워놓고 응용서로 바로 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하죠. 읽어보라고 하고 그다음 개념 확인 문제. 확인 문제는 이제 색깔로 구분됩니다. 이 바탕색이 개념 있는 거는 개념이고 없는 거는 이렇게 확인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 문제에서도 꼭 필요한 것들을 네, 다 넣었어요. 이렇게 개념 6가지 개념을 다 넣었고 또 틀릴 만한 수 읽거나 써보세요. 여기서 0 들어간 거 이런 것들도 다 챙겼고요. 이런 문제도 재밌죠. 700이 더 가까운 수.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수가 커지면 힘들지만 작은 수에서도 한번 해결해 보라고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규칙 들어가 있고 그리고 크기 비교 혼자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100의 자릿수가 7로 같으므로 10의 자릿수를 비교하면 1과 6을 비교를 하는 거죠. 1은 6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719는 762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게 연습을 이제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개념 확인이 끝나면은 이제 대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유형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 먼저 추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대표 문제 세 번째 유형인데요. 어, 개념서에 있는 내용들보다 응용서들에 있는 문제들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심화는 아닌데 개념하고 심화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응용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어떤 수보다 100만큼 더 큰 수는 812입니다. 어떤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다면은 이거는 그냥 난이도 낮은 개념 문제보다는 조금 어렵죠? 그렇게 문제가 될 텐데 거기에서 그 구한 어떤 수보다 10만큼 더 작은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 독해를 할 수 있는 독해력이 있는 아이들은 쭉 읽으면서 답이 벌써 나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쭉 그러니까 연산만 하고 개념서도 잘 안 하고 그리고 그냥 개념서 한 권 정도만 하고 응용서를 잘 안 풀어본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딱 접하는 순간 어렵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 무슨 말이에요?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설명해주세요. 이렇게 다가오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를 많이 많이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뤄보다 보면은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해요. 그리고 응용 심화 문제를 해본 친구랑 그리고 개념서만 계속 한 학기에 한 권 정도 풀었던 친구랑은 차원이 달라요. 생각하는 힘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단원이라도 심화 문제를 한 단원, 한 학기가 아니라 한 단원이라도 그 심화 문제를 다 풀어본 아이는요, 다른 단원까지의 실력까지도 향상이 되고요. 한 학기만 심화 문제를 다 풀어본 친구들은요, 그 다음 학기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개념서만 쭉 갔던 친구들하고 단 한 권이라도 심화 응용 문제집을 풀어본 친구들,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원장님들께서 교과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제 말이 그냥 당연한 거지라고 들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안 했던 분들은 다른 할 게 많아서 교과로 진입을 못 하셨던 분들은 이제 아이들이 연산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수월하게 갈 수가 있어요. 잘 길만 닦아주면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그럼 어떤 수보다 100만큼 더 큰 수는 812인데 어떤 수보다 10만큼 더 작은 수를 구해라고 했을 때 머리 아파라고 하던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풀이 과정이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써내려 갔습니다. 이걸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면 끊어읽기를 하면 되겠죠.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그럼 하나씩 해결해 보자. 이게 갑자기 여러 개가 복잡스럽게 있으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하나씩 해결해 봅시다. 어떤 수보다 100만큼 더 큰 수는 810이래요. 100만큼. 그럼 어떤 수가 왼쪽에 있겠네. 그럼 100만큼 더 큰 수가 812니까 어떤 수는 수 배열표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수 배열표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를 봤더니 1에서 구한 어떤 수보다 10만큼 더 작은 수를 쓰세요. 그럼 좀 전에 내가 구한 어떤 수가 712이기 때문에 10만큼 더 작은 수는 702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702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특징, 일단 문장제 문제를 읽어보는 힘이 부족하고 이해할 수 있는 독해력이 부족한 거죠. 그걸 길러야 되겠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문제를 읽어보고 이해하고 곱씹고 해야 돼요. 그리고 끊어읽기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문제를 읽다가 보면은 내가 구하려고 하는 문제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쳐가면서 해야 돼요. 메스의 레시피의 특징이요. 밑줄이 없어요. 다른 교재들은 뭐 잘못한 것에 밑줄을 그어놓고 틀린 것에 밑줄을 빨간 줄로 아주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더 큰 수를 구하세요. 더 작은 수를 구하세요. 모두 구하세요. 몇 개인지 구하세요. 모두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스 레시피에서는 처음 습관 잡을 때 제가 나중에 이제 다시 교재를 오늘은 전체적인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못 해드리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메스 레시피를 처음부터 어떤 습관을 들여서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도 팁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밑줄 긋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수보다 100만큼 더 큰 수는 812, 어떤 수보다 10만큼 더 작은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본인이 밑줄을 좀 그으면서 가야 돼요. 이런 것도 밑줄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도록 하는 또 훈련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도 나중에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풀이 과정이 없다면은 이거를 자기가 차근차근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이 풀이 그게 힘들어서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이렇게 한번 써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다 해주면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조차 안 해주면은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실력이 높아서 이런 풀이 과정이 독이 되는 아이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은 좀 잘하는 친구들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문제 읽고 나서 여기 아래 답을 먼저 네가 써봐. 그리고 나서 풀이 과정처럼 풀어봐. 그리고 맞는지 확인해봐. 이렇게 역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저는 꼭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제 답을 구해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방법만 고수할 수는 없어요. 다양한 방법을 알아야지 어떨 땐 이게 편하고 어떨 땐 이쪽이 편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한 답도 있지만 매스 레시피가 알려주는 답도 풀이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개 다 거쳐야 돼요. 답만 써서 답이 그거면 넘어가. 이게 아니라 너가 답을 써서 맞는지 풀이 과정하고 맞춰봐.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네. 큰일 났네. 대표 문제 하나 설명하는데 뭐가 이렇게 말이 많나, 그쵸? 이거 오늘날에 끝내겠어요. 다 할 순 없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좋아요. 다음은 연습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우리 원장님들은요 가급적이면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메스 레시피에 꼭 이렇게 같이 포장해서 넣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마스크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냥 아이들이 하는 대로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하면은 뭘 해줘야 되냐면 문제 한 번만 더 읽어보자. 같이 읽어볼까? 선생님은 아니지만 같이 해보자. 너 목소리 좀 더 크게. 그랬을 때 어떤 수보다 100만큼 더 큰 수 거기까지. 뭐라고? 어떤 수보다 100만큼 더 큰 거기까지. 이제 선생님 얼굴 보고 해봐. 얘기해봐. 어떤 수보다 몇 만큼? 그럼 100만큼요. 오, 잘했어. 그 수가 뭐래? 810이요. 그럼 선생님 얼굴 보고 한 번만 더 얘기해볼까? 어떤 수보다 100만큼 큰 수가 뭐라고? 810이요. 계속 문제만 되뇌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문제 읽다가 알겠어요 하고 풀어요. 그것만 도와주세요. 문제만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풀면서 대표 문제를 그렇게 그거대로 연습 문제도 잘 푸는지 한 번 더 점검하는 거예요. 대표 문제 끝났다고 해서 너 잘 푸니까 이제 다 집에 가서 해 라고 꿈에서 잠꼬대 할 때까지 해야죠. 그래서 연습 문제 푸는 것도 지켜봅니다. 그럼 아이가 좀 전에 대표 문제에서 해봤잖아요.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작은 힌트가 되어서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어떤 수보다 10만큼 더 작은 수, 밑줄 그어가면서 하면 좋겠죠? 10만큼 더 작은 수는 459래요. 어떤 수가 있어? 더 작은 수니까 왼쪽으로 가야 돼. 더 작은 수는 459야. 본인이 이렇게 봤으니까 하면 되는 거죠. 10만큼 더 작은 수가 459야. 그러면은 어떤 수는 무엇일까요? 469겠죠. 어떤 수를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끊어읽기 해야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가 해결을 했어. 뭐든지 메스 레시피를 풀고 나면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하면은 답이 보이더라? 라는 느낌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도. 원래 물론 그렇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해결을 해봅시다. 어떤 수보다 100만큼 더 큰 수. 내가 어떤 수 구해놨으니까 100만큼 더 큰 수는 569겠네.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은 그 어떤 몇 번을 꼬아놔도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비슷한 유형을 옆에 연습 문제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는요.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넣었어요. 변형시키지 않고. 근데 여기는 약간의 이제 변형이 들어갔습니다. 유형이 살짝 변했죠. 지민이가 말하는 수에서 10씩 3번 띄어 센 수를 구하세요. 보시면은 지민이가 말하네요. 100이 2개, 10이 5개, 1이 6개인 수야. 그럼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256이라고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하면 되겠죠. 지민이가 말한 수에서 10씩 3번 띄어 센 수를 밑줄을 딱 그어서 갑니다. 그럼 250 여기 파란 줄 따라 가볼까? 여기다 쓰래요. 색깔도 달리 했어. 256을 딱 써놓고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띄어 센 수를 구하라고 하죠. 몇 씩? 10씩. 256에서 266, 276, 286. 그래서 정답은 286.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해주면 실력이 안 늘겠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해야 할 할당량을 남겨둡니다. 너무 잘했어. 이런 식으로 집에서도 풀어봐. 집에서 푸는 양을 제가 남겨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빙하우스의 망각의 곡선 있잖아요. 아이들은 새로운 개념을 배웠을 때 그 개념이 20분만 지나면 42%가 망각이 된대요. 42%나? 어쩌라고? 근데 이게 물론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정말 어려운 거는 뭐 20분이 뭐예요? 20초만 되면 없어지는데. 그리고 뭐 수 나열해 놓고 뭐 ABC 문자만 나열해 놓으면 그건 절대 기억 못 하죠. 10초만 지나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 42%나 남아 있는. 왜요? 다 사라져요? 네. 근데 집에 가서 하루가 지나면 70% 이상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일주일 뒤에 오면 다시 리셋되어져 있는 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리사 연산이 숙제라는 걸 내주잖아요. 숙제 없이는 회복이 안 돼요. 그냥 다시 리셋돼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숙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숙제를 하기 싫다면 매일 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것 또한 이 메스 레시피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방금 같은 유형을 세 문제, 비슷한 문제를 세 문제를 풀었다 치더라도 다시 하루 지나면 70% 없어지는데 안 되죠. 어떻게 가르쳐 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숙제로 다시 한번 사라져 가는 거를 터치하고 자극을 줘서 장기 기억으로 이제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스로 푸는 문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번에서는 연습 문제랑 비슷한 유형으로 나옵니다. 어떤 수보다 100만큼 더 작은 수는 364래요. 100만큼 어떤 수보다 100만큼 더 작은, 이제 100만큼 더 작대네요. 그러면 어떤 수가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464였던 거구나 라고 나오고, 그 어떤 수보다 10만큼 더 큰 수, 10만큼 더 큰 수여야 되니까 474가 되죠. 이거 할만했어. 이 정도로. 두 번째 문제는 앞에서 풀었던 지민이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 지민이가 얘기했던 거를 이제는 내가 1번, 2번, 이 1번, 2번은요, 지금은 이렇게 보여주지만 나중에 심화 문제를 풀거나 다른 교재, 시중 교재의 문제를 풀 때 본인이 이렇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을 써가면서 이렇게 풀이를 하라는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뭐를 했죠? 이거 한꺼번에 하려면 어렵고 다 떠올려 놓고 하려면 힘드니까 첫 번째는 이 다음 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100이 5개, 12 그렇게 하면은 500, 여기에서는 어렵지 않죠. 593이죠. 593에서 아까 593에서 자 여기에서 중요하죠. 593부터 띄워야 되고 그 다음 수부터 서도 상관없으나 여기에서 몇 번 띄운지가 헷갈리거든요, 아이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을 띄어 셉니다. 몇 씩. 다시 한번 보고 몇 씩이었지? 100씩 두 번을 띄어 셉니다. 그러면 693 띄어 세고 793. 여기를 동그라미 해야 내가 그 다음 뜰 거를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정답을 또 써야 되죠. 793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110두 번 띄어 센수를 구하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그냥 가만히 두지만 100씩 두 번 띄어 세면은 몇인지 한번 생각해 봐. 여기다가 써볼까? 200. 그러면은 다른 풀이로 갑니다. 아까 썼던 593에서 100씩 두 번 띄어 셌으니까 200이니까 200을 띄어 센 수를 더하면은 793이 되겠네. 이렇게도 풀어보고 띄어세기로도 풀어보고 맞는지 답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양한 방법을 익힐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볼게요. 세 번째를 봤더니 나 혼자 해결하래. 어떤 수는 이라고 묻지도 않아. 그럼 내가 써야 돼요. 첫 번째 할 일이 뭐였더라? 어떤 수라는 걸 구해야 돼. 어떤 수 땡땡. 땡땡 많이 쓰죠. 어떤 수 땡땡. 어떤 수보다 10만큼 더 큰 수는 718이래요. 그러면 어떤 수보다 10만큼 더 큰 수가 718이래요. 어떤 수보다. 그럼 어떤 수는 708이었겠구나.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거 어떤 수보다 100만큼 더 작은 수를 구하려네. 방금 708이었으니까 100만큼 더 작은 수는 608이겠네. 그래서 답에다가 608을 적어주는 겁니다. 차근차근 해결하면 다 할 수 있어. 어렵지 않아.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 좀 전에 했던 방법대로 이게 숙제예요. 숙제만으로도 이렇게 네 문제나 풀어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유형을 많게는 7문제, 적게는 3, 4문제까지 풀어줘야 해결이 되는 거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학기에서도 비슷한 유형 또 나오고요. 다음 학년에서도 비슷한 유형 계속 낼 겁니다. 우리 계속 나오잖아요, 유형들은. 그래서 잊어버릴 수가 없게 만들 거예요. 수카드 이제 음, 다른 유형 하나 보여드릴게요. 수카드 유형 많이 나오잖아요. 이 수카드를 보면은 뭐 수카드 어렵지 않은데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보세요. 세 장을 한 번씩 밑줄 긋자. 이렇게 밑줄을 잘 긋는 친구들은요, 밑줄 점수를 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도 팝잇을 이용합니다. 우리 눌러 하죠. 그 팝잇을 딱 하나 갖다 놓고 요리수 할 때도 쓰지만 이건 칭찬 누르기, 마우스. 그래서 밑줄을 그으면 하나 더 누를 수 있어요. 그게 칭찬이에요. 와, 넌 진짜 밑줄 잘 그었네. 안 잊어버리고 밑줄 점수 추가 그러면 하나씩 누르는 겁니다. 한 번씩 사용하여 가장 큰 세 자릿수를 만들어 보세요. 자, 이거를 그냥 아이들이 풀기 해도 되지만,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한테는 또 제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 때는 이제 모든 것은 아니어도 간간히 팁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가장 큰 세 자릿수 만들어 보세요라고 했는데 이 가장 큰 세 자릿수가 모르는 친구들은 진입이 또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누구야, 이 세 자릿수를 네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해 볼래? 라고 하나만 얘기해 봐.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 있죠? 그럼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375 이런 게 세 자릿수야. 요거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주라는 게 아니라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이해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럼 저도 얘기해 볼게요. 594. 잘했어. 그럼 이제 다시 문제 읽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세 자릿수가 뭔지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큰 수를 만들려면은 어느 자리부터 가장 큰 수를 차례로 놓아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가장 큰 수를 만들려면 100의 자리부터 가장 큰 수를 차례대로 놓아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정리 한번 하고 그러면 두 번째 가장 큰 세 자릿수가 되도록 세 장을 알맞게 놓아보래요. 자리도 친절하게 다 써놨어요. 그럼 100의 자리에 저기 있는 7 가져오고 10의 자리에 3 가져오고 1의 자리에 2 가져오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답을 써내야 되니까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또 나와 있어요. 가장 큰 세 자릿수 맞아요. 가장 큰 세 자릿수 만들으려고 했지.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732 내가 맞게 썼는지도 확인하는 작업. 그냥 술술 풀리죠. 그런데 연습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연습 문제로 넘어갔어요.
여기서 가장 큰 세 자릿수를 구하세요.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100의 자리에 962. 끝. 두 번째, 둘째로 큰 세 자릿수를 구하세요.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692. 열이면 9명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요. 자, 여기서 또 틀리면 안 되잖아. 연습을 해야 되는데, 대표 문제에서는 잘 넘어갔는데 연습 문제 이것도 틀리면 또 설명하다가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연습에서 걸릴 만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 문제가 또 등장을 합니다. 기본 문제. 그럼 여기서는 무엇을 연습을 해야 할까요? 둘째로 군수 연습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장의 수카드를 이제 한 번씩 사용해서 가장 큰 세 자릿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100의 자리에 일단 8을 넣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자리에 5와 1을 넣고 그 다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1의 자리를 5로 바꿔주고 10의 자리 1을 바꿔줘서 825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 순서도 적어놨어요. 둘째,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순서도 적어놨어요. 그 다음 100의 자리에 8 넣고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100의 자리에 5를 또 넣어보자. 그리고 큰 수부터 넣으라고 했으니까 남아있는 손으로 지금 이제 안 가려지지만 손으로 하나를 5를 가리라고 하세요. 숫자 카드를. 그럼 남아있는 중에서 큰 수부터 8하고 2, 582. 그 다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528. 해서 이거를 다 쓴 다음에 가장 큰 세 자릿수 쓰면 되고요. 이제 둘째로 큰 세 자릿수, 둘째로 큰 게 825였구나 라고 여기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로 큰 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작은 세 자릿수 한번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연습 문제를 풀면은 좀 전에 했던 답이 오답이었다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겠죠. 그런데 그걸 하고 이거와 상관없이 여기서 또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한테는 우리 아까 둘째로 큰 수에 100의 자리가 바뀌었니? 하고 그런 말 한마디만 해주면 아이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밑작업이 없이는 틀렸어. 왜 틀렸냐면 또 한 번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설명 없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또 유형이 살짝 난이도가 있습니다. 왜? 0이 들어가서. 세 장의 수카드 0, 2, 7을 한 번씩 사용해요. 그럼 또 틀리겠죠, 아이들이. 그렇다고 모든 걸 기본 문제를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습 문제에서 한번 연습하게끔 스스로 문제에서는요, 절대 생각지도 않는 난이도 높은 문제가 툭 튀어나와서 아이들 숙제할 때 힘들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선생님과 할 때 해결을 다 해놓을 거예요. 자, 작은 수부터 한번 차례로 써 보겠습니다. 그러면 0, 2, 7. 100의 자리에는 0이 올 수 없으므로 둘째로 작은 수인 2를 놓아야 합니다. 2를 놓아서 지금 작은 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가장 작은 세 자릿수를 구하세요. 이거 구하기 위해서. 근데 0이 앞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2를 놓고 207을 하는 거고 둘째로 여기도 둘째로 할 때 100의 자릿수를 바꿨었나?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바꿨나? 한번 이렇게 또 아이가 틀리려고 할 땐 그 정도만 멘트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어느 자릿수를 먼저 바꿨지?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270 여기서 이렇게 또 틀려도 괜찮아요. 틀리면 뭐가 틀렸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거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 집에 가서 뭐 하냐? 연습해야죠. 배웠던 거 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형태가 좀 달라요. 2번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쓰는 것도 제가 다양하게 한번 해보라고 밑줄도 다양하게 썼어요. 큰 수부터 놓는 건데 100의 자리에 8 놓고 831. 큰 수부터 차례를 쓰니까 두 번째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813에서 100의 자리는 8로 갔구나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라고. 그 다음 다 했으니까 100의 자리에 3을 놓고 381. 또 100의 자리에 3을 놓고 318.
이렇게 보면은 뭔가 규칙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보라고 이렇게 답 쓰는 공간도 살짝씩 변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0이 들어가 있네요. 0도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죠. 네, 이렇게 한 챕터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매스 레시피를 풀다 보면은 저희 아이들은 벌써 2년째 풀고 있잖아요. 정말 심화로 가는 길을 다 닦아준 듯해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심화 교재를 겁없이 아이들이 도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실력이 향상됐고, 그리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렵다는 생각 없이 그냥 진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도 이런 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카드 문제가 또 다른 유형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수카드 넣어줬고요. 아, 필요한 유형들이 2학년이지만 굉장히 많아요, 유형들이. 이런 것들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요거 한번 풀지는 못하지만 유형 한번 볼게요. 방법을 제가 다양한 방법들을 넣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기 1부터 9까지 수 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하세요. 이렇게 밑줄, 중요한 것에 밑줄 아이들 스스로 그렇게 항상 강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답 쓰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모두 구하라고 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부터 9까지를 했으니까 1부터 9까지 모두 써놓고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걸 동그라미에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100의 자리 수를 같게 해서 크기를 비교해보자. 100의 자리에 오른쪽에도 4를 써놓고 4가 맞는지 이쪽이 더 커야 되는데 459가 더 크네. 그럼 네모 안에 4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뭘까 생각해보고 이 두 가지 방법을 해서 내가 편한 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연습 문제에 내가 편한 대로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방법 2를 유도하면은 편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 어떨 때는요, 그냥 내가 생각해서 감각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데 굳이 공식을 이용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방법이 여기서도 계속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수료에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4번 문제 보시면은 1번 기억의 값 구하고 2번 니은의 값 구하고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답 쓰고 이거를 차근차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해서 내가 정리할 수 있는 습관을 매스 레시피에서 들이면요. 나중에 심화교재로 갔을 때 심화교재에서 풀이 줄이 없는 경우에도 얘들아 거기 우리 매스 레시피에서 했던 것처럼 동그라미 1번 하고 정리하고 2번 하고 정리해보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금세 고쳐져서 아이들이 문제집이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풀이 과정이 잘 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원은 대략적으로 넘어가고요. 두 번째 단원 한 번만 볼게요. 여러 가지 도형이죠. 나오죠. 자, 삼각형이 이제 등장을 하죠. 2학년에 도형이 등장하죠. 그리고 개정 교과서에서는요. 어, 오각형, 육각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개념에도 오각형, 육각형이 없어요.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교과서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그거를 뭐 전혀 안 다루냐. 그냥 그 이름만, 육각형이란 이름만 안 쓸 뿐이지, 모양은 봐야 되고, 그 삼각형의 특징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교재에서는 오각형, 육각형이라는 단어는 다 뺐습니다. 사라져야 해서.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개념 확인해서 걸려요.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선생님이 일일이 발문해서 맞는지 체크 안 하셔도 이 확인 문제가 다 걸러줍니다. 방금 읽었는데 되게 개념을 빨리 읽는 아이가 있고요.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개념 확인 문제를 풀면 빨리 읽는 아이는 빨리 틀려서 문제 또 고치고 풀고 고치고 풀고 하느라고 끝내는 속도는 똑같아요. 개념을 충분히 읽은 아이는요. 문제 풀 때는 되게 빨라요.
저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개념을 충분히 읽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삼각형의 고든선. 삼각형 고든선 뭐였더라? 읽을 땐 다 알 것 같은데 여기서 메타인지가 돼야 이런 모든 것들을 확인 문제에서 풀 수가 있는 거죠. 변이라고 하죠. 두 고든선이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죠? 꼭지점이라고 하죠. 고든선 4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뭐라고 했더라? 사각형이죠. 4번. 삼각형의 특징을 쓰래네요. 그냥 아까는 알 것 같았는데 삼각형 특징 2가지 얘기해봐 라고 했는데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개념을 봐야 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번에 완벽하게 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매스 레시피를 오래 풀다 보면은 분명히 확인 문제 저거 나올 텐데 이제 가늠을 합니다. 저거 나올 테니까 열심히 외워야겠다. 그래서 개념을 저희 아이들은 꼼꼼하게 오랫동안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원의 특징까지 다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문제에 제가 공을 좀 많이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명칭도 또 다 거의 소수는 이제 다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네, 7교에 관련된 문제, 7교 색깔도 저희 요리수 7교 색깔하고도 맞췄기 때문에 아이들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똑같은 모양으로 쌓기. 1층에 쌓기나무 개수, 2층에 개수, 쌓기나무 개수 알아야 되겠죠. 개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쌓은 모양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1층에 쌓기나무가 3개가 나란히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하기, 설명하기, 말하기를 문제에 다 실어놨어요. 연습 문제에서는 동그라미 하기로 나와 있고, 그 다음 2번째 문제에서는 네가 직접 써봐. 3번째 문제 싸움 모양 설명인데 네가 수나 말을 넣어서 해결해보고 2번째는 또 설명해봐. 이런 부분들이 못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똑같이 만들어봐 하는 것들. 남은 쌓기나무. 내가 10개 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었는데 남은 건 몇 개야? 묻는 거죠. 그러면 쌓기나무 개수를 올바르게 셀 수 있어야 남은 것의 차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개수 구하는 문제에서는요. 쌓은 모양 말고 개수 구하는 문제에서는 이 아래에 다 보여요. 다 보이게 만들어 놨어요. 개수 구하는 문제에서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숨어 있는, 여기 보이죠? 이 안에 숨어 있는 거. 이거에 대한 개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번 설명이 들어갑니다. 2층에 쌓으려면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가 아래에 있어야겠다라는 걸 한번 짚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보이는 것들도 보이지 않는 쌓기나물들도 넣어서 문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들을 좀 알아보고 여기도 바로 기본 문제 들어갔죠. 어려워서 연습 문제에서 내가 13개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다 만들고 났더니 몇 개가 돼서 총 남은 개수는 몇 개입니다. 라는 그런 문제. 그리고 쌓기나무를 앞에서 본 모양 찾는 거. 이런 것들도 지금부터 앞에서 본 모양 찾고 그다음 옆에서는 안 나와요. 옆에서는 또 다음에 나와요. 옆에서 보고 또 다음에 위에서 보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6학년에 이런 문제가 나와도 끄떡없게끔 매스 레시피는 다 연계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는 연습을 2학년 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앞만 칠해놨어요. 그리고 색종이 접었다가 펼치는 거 굉장히 아이들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도 단계별로 매스 레시피도 나옵니다. 그래서 색종이를 어떻게 접어야 되고 어떻게 펼쳐야 되고 그 펼쳤을 때에는 어떤 모양이 되는 거고 다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죠. 지금 이렇게 펼쳤을 때에는 어디에다가 이 모양을 어디에다 넣어야지 딱 맞는가라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 문제를 여기에 넣어서 오른쪽으로 펼쳐야 딱 맞아진다는 거. 자,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상상을 해서 내가 직접 색종이를 접어보면 다행인데 색종이를 접어보지도 않고 머릿속으로 접으래요, 자꾸. 근데 접을 시간이 충분하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하나 접은 모습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한다면 그래도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연습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셈과 뺄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덧셈과 뺄셈에도. 그런데 벌써 11시 끝내야 돼요. 어떡하면 좋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 아, 정말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덧셈, 뺄셈하기, 이 부분도 개정 교과서에서는 많이 축소됐어요. 축소돼서 대놓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합니다라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느 다른 출판사 문제집에 꼭 하나씩은 나와요. 한두 개씩은. 예전에 뭐 한 5문제, 6문제 나왔다면 여기 축소를 했다고 해도 똑같은 출판사끼리 똑같은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뒷수 가르기, 여기는 앞수 가르기, 이쪽에는 몇 십으로 만들기.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 해야지. 문제집 뭐 한 곳만 볼 거예요? 아니잖아. 얼마나 고민했게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우린 다 풀자. 그리고 중요하잖아요. 이거 해야지.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다양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기는 암산이에요. 암산 실력 기르는 거기 때문에 알고리즘으로 세로셈만 푸나요? 아니잖아요. 가로셈으로 되어져 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야 내가 편한 방법을 그때 선택해서 하는 건데 한 가지 방법만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나는 그게 불편한데 어떤 아이는 이게 편하고 그럼 우리 가는 대로 가자고요. 직진! 그래서 우리 지필진한테 회의 막 하다가 안 되겠다. 우린 직진입니다. 갑니다. 해서 넣었어요. 더 자세하게 넣었어요. 아주 꼼꼼하게. 그래서 교과서, 문제집 이런 데서 많이 쓰는 표현들을 실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 덧셈하기, 뺄셈하기, 이렇게 어려운 거, 1위자리 수를 3으로 갖게 만들기, 어려운 것들은 또 이렇게 기본 문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습 좀 하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풀고 스스로 문제도 많이 많이 다뤄봅니다. 수카드로 식 만들기 또 나오네요. 네. 완전 유형은 다르지만 비슷한 패턴이죠. 그리고 이제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이용해서 네모의 값 구하는 거. 여기에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었습니다. 수직선을 보면서 하나하나 덧셈식 다 써보고 수직선 사라졌을 때 네모의 값 구하는 방법 다 해보고 뺄셈도 마찬가지로 다 해보고 기본 문제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유형 단원이 딱 여기였어요. 네모의 값 구하기 하려고. 근데 뭘 풀려고 지금까지 이거 했냐면 문장제 문제 풀려고 냉장고에 사과 18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개를 더 사오셨더니 냉장고에 사과가 35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사과 몇 개를 사오셨는지 구하세요. 이 문제 풀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께서 사오신 사과의 수를 네모라고 해서 식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연습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문제, 기본 문제 연습을 해서, 아, 네모를 이용한 식은 내가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라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문장제를 풀려야 그걸 이용해서 풀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처음에 있던 구슬의 수, 이것도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네모가 앞에 있는 것도 있고, 부분이 옆에 있는 것도 있고, 뭐 전체에 구하는 거, 부분도 A가 있고 B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들을 덧셈, 뺄셈 다 통틀어서 자세하게 다 넣고 그 다음에 벌레 먹은 셈이 들어갑니다. 네모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이 벌레 먹은 셈을 풀 수가 있는 거죠. 댓글 봤다. 바로 댓글이 딱 올라와서 봤는데 너무 기분 좋은 댓글이 있어서 웃음이 저절로 납니다. 풀리고 싶다. 이 말이 저는 너무 좋아요. 아이들 빨리 시키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이들 빨리 풀리고 싶다? 왜? 실력 향상되면 내가 기분이 좋고 보람되니까. 와,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딱 한 분이라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제 마음이랑 똑같으니까. 자, 네, 빨리 교주비 알려드리려고. 좀만 나오면 안 될까?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마무리해야 돼. 자, 볼게요. 이제 어떤 수를 구해야 되는데, 어떤 수에서 36을 뺐더니 19가 되었어. 어떤 수를 구해야 되죠. 네모 구하는 식을 연습했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거 하려고. 바르게 계산한 값 구하기. 어떤 수에서 26 빼야 할 것을 잘못해서 더했던 65가 되었습니다.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하세요. 꼭 등장하죠. 이거 단골 문제집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어떤 수 구하는 거 했죠. 네모값 구하는 거 했죠. 수직선 보면서 다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메스렛이 풀려야 되는 아이들 떠오르죠? 내 눈앞에 다 떠오르죠, 그죠? 네, 한 150페이지, 평균적으로 150에서 뭐 플러스 10%, 10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3학년은 한 70페이지, 170, 80도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140페이지 때였던 것 같아요. 5, 60회, 140에서 160 사이입니다. 네모의 값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부등식까지 나옵니다. 다 해결됩니다. 등식이 해결되면은 네모의 값 구하는 등식이 해결되면은 부등식은 왜 못하겠어요? 등식으로 만들어서 구하면 되는데 이런 과정들도 여기 등식으로 만들었을 때 네모의 값 구하고 그 다음에 왼쪽이 클 때 그러면 구할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하세요. 하나하나 해결을 해서 쓸만하게 만들어야 되죠. 진입할 수 있도록 심화로 가는 길을 만들어주고 닦아주는 게 목표였습니다. 세수의 계산을 활용 마지막 단원이네요. 세수의 계산을 활용 요리수 연산에서 세수의 계산 엄청 많이 했지만 문장제로 딱 왔을 때 그걸 가지고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까지 해줘야 마지막 단계까지 갔다고 봅니다. 연산만 해서 도구만 알려줘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 풀 때에도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요리수 연산은 암산 다 되니까 척척. 너무 잘하겠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마구마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 페이지도 뒤에서 이렇게 쏙 빠지는 책 속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